자, 봅시다. 중복조합이에요. 네. 기호적으로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N, H, R. NHR. 이거 무슨 소리냐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면서 R개를 선택하래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A하고 B하고 C가 있대요. 네.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단순하게 한 개를 뽑으래요. 몇 개요? 네? 네. 형 다시 뭐라고요? 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한 개를 뽑으래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잘했어. 중복을 허용하여서 두 개를 뽑으래요. 몇 가지예요? 6가지요. 6가지예요. 네. 세 가지. 중복을 허용하여서 세 가지를 뽑으래요. 9가지. 9가지. 아닌 것 같은데. 중복을 허용하여서 네 개를 뽑으래요. 몇 가지? 너무 빨라요. 뭐? 12가지? 12가지? 아닌 것 같아. 369시. 아니 야 369는 아니라. 자, 첫 번째를 맞았어요. 첫 번째를 맞았거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거 중에 2개 뽑는 거. 그 다음에 AA, BB, CC 세 가지. 그래서 6가지. 6가지? 네. 그러면 얘는? 걔는 좀 빡세요. 한 이거 개일 정말 때. 저거 9가지 맞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9가지. 12가지 있는데 27가지 아니야? 어디까지가? 자,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뭐 한두 개짜리야. 그냥 뭐 열심히 노가다 하면 돼요. 뭐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고. 그럴 거였으면 중복조합이라는 걸 생각해낼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중복조합이라는 녀석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경험상 학생들이 그나마 가장 잘 이해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자, 뭐 3개짜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3개. 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래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5개지 왜? 자, 이렇게 하는 걸까? 3개가 있어요. 나는 3개를 선택할 거야. 3개를 선택할 건데, 자,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뭐지?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제가 만약에 칸막이를 세울 거야. 칸막이. 칸막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칸막이를 이렇게 세워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도 세워보고, 뭐 이렇게도 세워보고, 중복 그거. 그 다음에 이렇게도 세워보고, 바깥에는 뭐 이렇게도 세워봤습니다. 칸막이 2개?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한번 세워봤어요. 제 맘대로.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칸막이의 공간이 몇 개로? 세상은 3개로 나눠집니다. 칸막이에 의해서. 칸막이 기준으로. 그렇죠. 칸막이 기준으로. 칸막이 2개를 딱 놓으면 어쨌든 세상은 3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칸막이 하나에 의해서 이 2개로. 하나를 더 하면은 그냥 떡 생각해봐. 떡을 한 번짜리는 2개, 두 번짜리는 3개로 쪼개지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보자고. 자, 이쪽에는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0개인 거야. 자,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2개요. 그럼 얘는 2개인 거야. 오?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1개요. 그럼 얘는 1개인 거야.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각각 몇 개씩 선택받았어요? 1개씩이요. 그렇죠? 자, 이 경우로 가볼까요? A는 몇 개 선택받았어요? 2개. B는? 1개. C는? 0개.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준이랑 A는 몇 개 선택받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대답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사람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칸막이 역할을 잘 생각해봐. 칸막이가 이게 있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기다 1개 썼어요. 몇 개 있어요? 1개. 2개 그렸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3개 그렸어요. 몇 개 있어요? 3개. 그냥 이거야. 근데
칸막이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아무것도 안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 몇 개 있는 거야? 0개. 0개. 얘는 몇 개? 1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럼 봐봐. 다시. 준서야,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지훈아, A는 몇 개? B는? C는? 서진아, A는 몇 개? B는? C는? 아영아, A는 몇 개? B는? C는? 좋아요. 지우야, A는 몇 개? B는? C는? 좋아요. A는 몇 개? B는? C는? 좋아요. 자, 계속 가자. 연계인 것이 자, 준서야? 네. 003 용기가 360, 준이가 030, 그 다음에 연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칸막이를 딱 세우면 해석은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저 칸막이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봐봐. 우리가 이미 동그라미가 배치가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칸막이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에요? 머리가 아프겠지 막.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그치? 이게 또 머리가 아픈 일이야. 그쵸? 그래서 야 그냥 이렇게 가자. 자, 지금부터가 메인이에요. 몇 개 있어요? 5개요. 저 중에서 2개만 골라보자. OC. 맞죠? 네. 맞죠? 제가 만약에 얘랑 얘를 이렇게 골랐어요. 저 고른 걸 뭘로 체인지하면 돼? 칸막이. 오. 그럼 나중에 칸막이를 집어넣을 고민할 필요 없죠? 네. 그냥 5개 중에서 2개 칸막이를 고르면 되잖아. 칸막이를 써. 그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A는 몇 개 골랐고 한 개. B는 0개. C는 2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오, 신기하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5개가 있었어요. 그렇지도 않네 생겼네. 이 중에서 2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랑 얘를 골라서 얘네들을 칸막이로 세웠어요. 그럼 A는 몇 개? 한 개. B는 2개. C는 0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되셨나요? 오. 자 그렇다면 선생님 5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얘는 분명히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몇 개를 뽑았어요? 3개. 3개를 뽑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5개를 썼네. 왜냐?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뽑은 건 3개거든.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3개가 필요했던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저 n개라는 녀석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n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n개 중에서 고른 게 아니고 칸막이 2개를 세워서 이 n개의 공간을 칸막이 2개로 표현했어요. 그쵸? 선택지가 3개가 있었잖아. 칸막이가 몇 개가 있었어? 2개. 그러면 선택지가 4개가 있었으면 칸막이가 몇 개가 있었을까? 3개. 3개. 선택지가 5개였으면 칸막이가 몇 개가 있었을까? 4개. 4개. 선택지가 2개면 칸막이가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1개. 그래서 이 내용에서 얘는 칸막이 역할을 할 텐데 개수가 몇 개야? n-1개가 있었더라. 얘는 이제 선택하는 개수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면 n-1개의 칸막이랑 선택하는 r개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랐어 제가? 2개 골랐지. 뭐의 개수를 골랐어? 칸막이의 개수를 골랐죠. 이렇게 된 거야.
어렵죠? 어려워. 지금은 어렵다고. 근데 익숙해지면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풀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간 거야. 다시 가볼게요. 제가 A, B, C 중에서 이번엔 4개를 고르고 싶어. 네 개. 그럼 원래는 동그라미가 4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칸막이도 필요하잖아. 칸막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2개 필요하죠. 3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자, 요만큼은 지금 4개였고 여기는 칸막이였어. 그렇지? 네. 칸막이는 몇 개 중에서 3개에서 1개를 뺀 값인 거야. 그렇지? 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요? 2개를 고르면 되죠. 뭐의 개수를? 그 칸막이를 어디다 세울지를 고르면 되는 거야. 얘네들을 칸막이로 바꾸면 되는. 바꾸면 A가 몇 개가 된 거야? 한 개, B가, 두 개, C가 한 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와, 오케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다시 할게요. 오케이. 이해는. A, B, C, D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전 2개만 고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합니다. 2개와 칸막이 몇 개? 3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2개야. 이거는 칸막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1개를 뺀 거예요. 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칸막이가 왜 3개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칸막이가 3개인 건 당연해요. 네. 학독설기야. 떡을 썰었어요. 한 번 썰면 2개가 나오고 2번 썰면 3개가 나오고 3번 썰면 4개가 나와요. 솔직히 4개를 원하면 우리는 칸막이 3번만 있으면 돼요. 3개를 원하면 칸막이 2번만 있으면 돼요. 2개를 원하면 칸막이 1번만 있으면 돼요. 8개를 원하면 칸막이 몇 개? 7개 있으면 돼요. 요거 이해돼요?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한지? 네. 1개가 적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고를 거야. 2개를 고를 거야. 그러니까 칸막이 3개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칸막이 설치했어. 이렇게. 그럼 A는 몇 개 고른 거야? 0개, B는? 0개, C는? 한 개, D는? 0개. 예. 1개.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더라는 거야. 음. 이게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 요게 이제 6C2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봐봐.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개수와 칸막이의 개수를 더하는 게 여기서 선택하는 이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칸막이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그쵸?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그냥 관점을 돌려본 거야. 저는 칸막이를 선택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6C2나 6C4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죠? 이건 아시죠? 같은 거. 책에서는 뭘 선택한 거냐면 칸막이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일단 5C3 아니요. 아 5C3 어. 3 칸막이를 선택한 게 아니고 애들이 5개 중에서 이 선택받는 2개 있죠? 네. 이걸 고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53이었고 여기 50인데 자 이걸 고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야 얘랑 고르자 그러면 이것들 칸막이로 지워. 그러니까 선택받은 개수를 골랐다는 개념을 접근하는 거야. 근데 똑같잖아요. 해석적으로. 그렇죠? 내가 이 중에서 무엇을 칸막이로 할지나 내가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하는 개수로 할지를 정하는 건 동일한 방법이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5개가 있는데 내가 얘네 둘을 칸막이로 하는 거랑 5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선택지로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칸막이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 중에서 칸막이 2개를 고르는 거나 이 중에서 선택하는 개수 3개를 고르는 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문제야. 신기하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 슬퍼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제 이 연습을 주상창 해볼게요. 칸막이가 왜 있는지는 아시겠어요? 네.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어요? 네. 이해 안 된다. 빨리 지금 손 들어. 지금 해야 돼. 다시 할 거야. 빨리 눈치 보지 마. 빨리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손 들어. 준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중복 조합이야. 순서가 없어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더 어려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아예 애초에 할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걸로 가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우리한테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대요. 이 중에서 6개를 고르고 싶어요. 근데 중복을 허용한대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면 나는 6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이 6개를 누구한테 줄지는 누구를 선택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야 너는 A를 선택하고 너는 B를 선택하고 이거면 안 돼. 그럼 순서가 발생해. 그건 함수야. 중복 순열이 돼요.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가 발생하면 안 돼. 애초에 누가 뭐를 선택했다는 이 개념 자체가 선택지로 나누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얘한테 선택하고 얘한테 선택하고 이렇게 시키면 그건 순열이 되기 때문에 조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누가 뭐를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개별적으로 얘가 누굴 선택하고 얘가 누굴 선택했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애초에 그러면 그건 조합이 아니야. 순열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띵 하고 결과물만 딱 보여줘야 돼. 결과물만 바로 띵 하고 나타나야 돼. 그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방법인 거야. 볼게요. 저는 지금부터 칸막이를 세울 거예요. 칸막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몇 개예요? 4개가 있어요. 4개의 종류가 있어. 그래서 칸막이 3개가 필요해요. 칸막이 3개가 있으면 요 공간에는 A를, 요 공간에는 B를, 요 공간에는 C를, 요 공간에 D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개념적으로 접근하자면 이 6개의 공들이 핀볼 아세요? 핀볼? 이렇게 팅 하면 쭉 계속 띵 들어가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공 6개가 있거든요. 위에서 뚱 따다다다 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안에 뭐가 있지? 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이 2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2개가 들어갔다고 치자. 이들은 공의 순서를 무시한 거야. 그쵸? 그냥 결과적으로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만 결과물만 보겠다는 거야. 그쵸? 이제 이걸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그렇다면 A를 2번 선택하고 B를 1번 선택하고 C를 선택하지 않고 D는 2번 선택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요거까지 됐어? 요거 안 되면 생각해. 요건 내가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6개. 6개구나? 미안해. 그럼 여기 3개.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됐죠?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근데 이거를 매번 핀볼 때릴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매번 일일이 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그렇다면 공을 먼저 나열시키자. 이렇게 6개의 공을 먼저 나열시키고 이 칸막이 몇 개? 왜 3개인지는 아시죠? 3번. 이 칸막이가 왜 3개인지는 아시죠? 왜? 선택지가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쪼개는 칸막이 3개가 필요했던 거야. 그 칸막이 3개를 요 사이에 집어넣자. 그럼 얘를 여기다 표현하고 싶었어. 그럼 첫 번째 칸막이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말하는 거지? 네네. 두 번째 칸막이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한 칸. 세 번째 칸막이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바로. 네 번째 칸막이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없죠, 네 번째 칸막이는. 그렇죠. 됐죠?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6개의 공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칸막이를 집어넣기만 하면 어쨌든 6개가 나누어진다는 거지. A와 B와 C와 D가 몇 개씩 선택된지 나누어진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런데 봐봐. 너한테 누군가 질문을 던졌어. 야, 칸막이 집어넣어봐. 이 미쳐버린다는 거지. 요 안에 칸막이를 집어넣는다? 그 선택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잖아. 칸막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있어. 근데 칸막이가 몇 개 있어? 3개야. 선택지가 7개인데 칸막이가 3개라고. 그럼 몇 개야? 7의 세제곱이거든? 근데 칸막이가 들어간 자리에 또 들어가잖아? 그럼 걔들 사이에 순서가 발생해. 그럼 순서 제거해줘야 돼. 칸막이가 3개가 들어가면 3개 사이에 순서가 발생해. 그거 제거해줘야 돼. 이거 못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하는 거야. 어떻게 발상을 전환했냐면 칸막이를 집어넣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자.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먼저 이 선택받는 6개와 칸막이 3개를 위한 자리 9개를 마련하자. 어쨌든 저 중에 누군가는 칸막이가 되고 누군가는 선택받는 공이 될 거 아니야. 그건 이해돼? 네. 누군가는 칸막이고 누군가는 선택받는 공이 될 거야. 이해돼? 네. 자, 그렇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3개. 그러면 이 9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3개. 그러면 그게 칸막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 9개 중에서 뭐를 골라도 돼? 칸막이 대신에 선택받는 공의 개수를 골라도 되겠지.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 계산식이 어때? 9C3, 9C1 똑같은 건 아시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만약에 좀 전에 그처럼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걔네들은 무엇으로 바꿔주면 돼? 칸막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우리는 딱 결과물을 볼 수 있어. 아, A 2개, B 1개, C 없고 D 3개구나.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복 조합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물론 이건 이제 원리적인 부분인 거고 이렇게 가자. 6개와 칸막이 몇 개? 3개. 근데 칸막이 개수는 4개에서 1개를 뺀 값이고 선택받는 6개. 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르자. 칸막이 개수 3개를 골라도 되고 선택받는 개수 6개를 골라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 녀석의 계산식이야. 그럼 어. 문제에서 뭘 물어본? 자, 이제 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이 녀석이에요. 자, 보자. 예. A 더하기 B 더하기 C 7이다. 자, 초등학교 때 많이 나왔죠?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다. 그쵸?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초등학교 때는 아니라 중학교 때 많이 나왔죠? 자, A하고 B하고 C는 의미 아닌 정수래요. 의미 아니죠. 0도 된다는 거예요. 0도 되고 1, 2, 3, 4 이런 거 되겠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죠? 0, 0, 0, 0, 0, 0, 다 했죠. 다 했던 거. 다 했죠? 다 했죠? 다 했죠? 자, 이렇게 가볼게요. 얘는 3개 중에서 7개를 고르는 거예요. 오. 오케이. 맞죠? 신기하네. A, B, C 3개 중에서 7개 고르는 거 맞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A 한 번 고르고 B는 3번 고르고 C는 3번 골랐어. 그럼 7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 식인 거잖아. 그렇죠? 그 말은 얘는 계산식을 어떻게 하자. 3에서 1 뺀 값과 7을 더해서 9, C, 7을 써도 되고 9, C, 뭐를 써도 되고 2를 써도 된다. 신기한데? 그쵸? 그럼 끝나는 거야. 이 계산식이. 그 노가다가 야. 끝나는 거죠. 끝나네. 9C가 들어가면 답은 얼마? 36. 9C7에도 14 계산하면 36 나오고 있겠죠. 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A, B, C, D 10개가 있어요. 얘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 거야? 10개를 골랐죠. 그럼 몇? 13, C, 10을 해도 되고 13, C, 3. 3을 해도 되고 되셨나요? 네. 그럼 끝나는 거잖아. 오케이.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지금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4개 가볼게요. 자, 몇 개 중에서 A, B 2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 거야? 네 4개를 고른 거 맞죠? 선생님 왜 H예요? EC4 아니에요? 그런 거 없죠? NCR의 기준은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렇죠? 중복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거나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4개를 고르는데 그냥 너희 하던 대로 해볼게요. 0, 4, 1, 3, 2, 2, 3, 1, 4,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얘는 5C 5C 1 또는 5C 4가 4. 되겠죠. 이 5가지 맞잖아요. 되셨나요? 네. 주세요. 어느 부분이에요? 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되셨나요 이거? 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 안타까운 녀석들이 그 노가다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40이다. 이건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야? 40개 고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얘는 45C 45C 5를 해도 되고 45C 7. 30, 40을 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문제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싸웠다. 오케이. 쌈쌈.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빨리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 안 됐다 빨리 손 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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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지? 됐어? 됐어? 지훈아 됐어? 소진아 됐어요? 아영아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중복조합 끝난 거야. 오케이. 중복조합이 이게 입문한 건데 아 솔직히 이 정도면 굉장히 상타 친 거야 지금. 이 정도 속도면 굉장한 상타야. 심하면 40분 걸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심하면 40분 걸리거든. 지금 우리가 영상 찍은 지가 25분. 25분이야. 이 정도면 상타야. 깔끔해. 25분 만에 수업 붙였어. 그래서 심하면 40분 걸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보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자, 두 번째. 자, 똑같아요. 뭐야? 조건을 달리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자연수만. 자연수 ABC래요. 아까는 제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만 빼. 선택을 안 받아도 됐어. 맞죠? 얘는 자연수래. 그럼 자연수는 뭐야? 무조건 선택을 받아야 돼. 그 말은 뭐야? 먼저 세 개를 띄어내. 야, 너희 한 개씩 줄게. 먼저 주고. 먼저 주는 거야. 야, 한 개씩 일단 뽑아. 그러면 뭐 하면 돼 이제? 이걸 바꾸면 되잖아. 그죠? 한 개씩 줬으니까. 맞잖아, 한 개씩 줬잖아. 그럼 이미 조건을 충족시킨 거야. 한 개씩 이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입막은 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중복 조합으로 뽑아버리면 안 뽑아도 돼. 어차피 한 개는 무조건 받은 상태잖아.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계산식은 뭐예요? 9, 10, 얼마? 2. 9, 10, 7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중복조합 문제는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걸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선택하는 개수가 선택받는 얘들보다 무조건 많거든. 그러면 이 책 버전으로 가면 이게 전부 항상 9C7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더 계산식은 어차피 바꿀 거거든. 이렇게 바꿀 거니까 어쨌든 둘 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자. 이게 좀 어려워져요. 인데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2 이상, B는 3 이상, C는 의미 아닌 정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 B, C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시면 돼요? A한테 몇 개 줘? 두 개. 2개 줘. B한테 몇 개 줘? 세 개. 3개 줘. 그 다음에 A한테 2개 주고 B한테 3개 준 다음에 이것들 가지고 이제 몇 개만 5개만 더 나눠 먹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됐죠? 7C. 뭐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이제 레벨 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두 번 스텝 2였고요. 자, 스텝 3로 가봅시다. EA. EA요? 2A예요. 야, 잠깐만. EA. 그럼 어떻게 가죠? 여기를 줘야 되나? 잠깐만요. A 대식을 쪼개서 A를 두 개로 두 개를 쪼갰어. 그 다음에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두 개. 그러면 A를 한 개랑 두 개 선택하면 3이 되는데. 자, 원희의 말만 따라 이렇게 만들자는 거잖아, 원희야. 그치?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두 개 선택하고 얘를 한 개 선택했어. 근데 그럼 저 둘을 말이 안 결합하면 돼. 3바퀴. 그건 말이 안 돼. 안 되는데 그럼. 그런 변수가 있어요. 자, 조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기억하자. 조합에서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자연수라는 말은 1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아까처럼 제가 의도적으로 2 이상, 3 이상을 주잖아. 그러면 무조건 걔한테 먼저 주고 시작해. 먼저
우선적으로 걔한테 주고 그쵸? 시작해요.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조건이 이렇게 붙어버렸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의 다른 말은 노가다입니다. 자, 어떻게? 자, 저는 A가 0.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줄 거예요. 파이팅. 자, 근데 A는 정해졌죠? A는 정해졌죠? 아, 그럼 이제 B하고 C한테 10개를 주면 되죠? 얘는. 그렇죠? 그러네. B하고 C한테 10개 주는 거 맞죠? EH CD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EH10. 얘는 EH 몇 개? 8개. EH 6개. EH 4개. EH 2개. X.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얼마? 11C 1. 오, 좋다. 9C 9C 1. 오, 좋다. 7C 7C 1. 5C 1. 3C 1. 이렇게 생겨요. 그쵸? 그러면 이거 뭐야? 11, 7 이거예요. 그냥 숫자 열심히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류 작업만 거치면 생각보다는 할만해요. 그쵸? 자, 스텝 4로 넘어갈게요. 몇 가지 있어요? 만들어내면 되죠. 자, 내 마음속의 스텝이야. 3에 있네. 아, 쟤도 있네. 숫자 가볍게 식으로. 그럼 노가다로 이것도 분류 작업 하셔야 돼요. 자, 네. A하고 B를 이제 세팅합니다. 물론 큰 수 기준이니까 A 기준. 둘 다 일단 00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 01.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얘를 기준으로 가는 게 좋을까? A 기준. A 기준으로? 그래야 A 기준으로 0, 1, 2, 얼마부터? 3. 3부터 갈까? 네. 큰 거부터 가자. 3. 0. 0. 그렇죠? 얘는 2, 2. 그 다음에 1도 되고 2, 2도 되고. 2도 되고. 그 다음에 1. 1, 1, 2, 3. 1, 2, 3. 그렇죠? 1, 1, 0, 1, 1, 1, 1, 2, 1, 3. 근데 왜 2에 0 나누세요? 2에 0이 오, 그런데요. 2, 0, 2, 1, 2, 2까지 3, 0, 3, 1, 3, 2, 3 3? 3? 이거 뭐야? 너 갑자기 왜 3이 나왔어? 1, 0, 1, 0, 1, 1, 1, 2, 1, 3까지 되겠네요. 다 같이 0, 0, 0, 1, 0, 2, 0, 3, 0, 4, 0, 5까지 이제 그 원리도 몇 개 했죠? 그럼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몇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죠? 네. C, D한테 한 개. 자, EH 1, 0, 0, 1. 1. 그쵸? 얘는 4개 남았어요. 그럼 몇? EH 4. 얘는 몇 개 남았어요? 2개. EH 2. EH 0은 의미가 없네요. 한 가지. 그쵸? 자, 이 녀석은 7개 남았네요. 그럼 몇? EH EH 7. EH 5. EH 3. EH 1. 얘는 10개 남았네요. 그러면 EH 10. EH 8, EH 6, EH 4, EH 2, EH 0. 얘는 의미가 그냥 한 가지. 없네요. 자, 근데 다행스럽게 얘네들 전부 다 EH야. 볼 수가 그쵸? 있어요? 전부 다 EH죠? 그럼 얘는 몇 가지? 2가지, 5가지, 3가지, 8가지, 6가지, 4가지, 2가지, 11가지, 9가지, 7가지, 5가지, 3가지. 그쵸? 왜냐면 C1이거든. 항상 C1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최소한의 매너가 뭐냐면 분류는 겁나 복잡하거든요. 남겨지는 애들을 두 가지로 주는구나. 2개로 주는 경우가 거의 다. 그래도 이건 최소한의 매너야. 막말로 너희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 분류도 정말 그랬는데 만약에 얘까지 두 가지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빨리 던져야지. 잘 문제를 더. 그렇지. 빨리 던져야지.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노가다성이 짙죠? 그렇죠? 현실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풀 수는 있어. 맞죠? 풀 수는 있어요. 단지 귀찮고 짜증나고 시간 걸리고 그러겠지. 어떤 느낌이야? 딱 한 19번 정도 느낌이죠. 그쵸? 19번, 18번 정도. 4, 5 기준으로는 한 16번 정도. 그래서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단지 짜증날 뿐이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정도. 킬러는 아니야. 킬러는 아니지만
시간 걸리고 짜증나는 시간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가 이 녀석의 이제 맥스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복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녀석은 딱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정말? 네. 오케이 갈게요. 그러면 바이블로 가봅니다. 이해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우리 지훈이 또 졸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잘 버텼네 지훈아. 중요한 건 들었다 그지? 자 가볼게요.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들 말씀드렸고요. 저 H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세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그렇죠. 헤드. 헤드? 아니에요. 하이드로 되는데. 하이드로? 하이드로. 수소 아니야 수소? 이게 제가 발음이 구려서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어. 궁금하시면 검색해봐.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영어 단어를 들어봐. 나는 그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 해피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그 있어 뭐 하이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어. 하이퍼.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배수 차지? 또 들려드려야지 한 번쯤은. 제가 발음을 구려서. 젠네우. 재밌다. 아니 시현아 이거 읽어봐. 뭐? 나 읽어봐. 내가 읽어볼게. 읽어봐. 호모제니어. 호모제니어스래요. 호모제니어스라고? 끝이에요? 컴퓨터가 안 나오네. 뭐? 중국 조합이? 다르지 뭐. 하이. 파이는 중국 수련이고. 그냥 중복 좋아가. 그니까. 미안해. 알면 됐어. 네, 재밌죠. 미안해 이게. 오늘 상처 받았어? 미안해. 정연이 없어서 이제 집중 공부. 저 정인이 별로였어. 걔도 너가 별로였네. 네. 자 그냥 할게요. 네. 공부하자. 걔도 컴백이야? 걔도 컴백. 걔가 봤어. 자 가볼게요.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의미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10개를 10개. 골라요. 그러면 12, 12. 자, 근데 모두 양의 정수라는 말은 전부 다 자연수라는 말이죠. 한 개씩 몇 개씩 주죠. 주자. 한 개씩 일단 주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3, H, 7. 그래서 9, C,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아이한테 1개 이상씩 주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1개를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1개 이상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 초콜릿과 사탕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뭔 건지? 자, 어려워.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5개의 사탕을 3명의 아이한테 1개 이상씩 나누어 주고까지만 풀어보자. 여기까지만. 3H5. 그럼 얘는 3H5인데 이게 아니야. 아. 왜? 좋네. 한 개씩은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H 몇으로 바뀌어? 2로 바뀌죠. 네. 그럼 얘는 몇? 4, 10, 얼마? 2. 그럼 얼마? 6. 6가지야. 그쵸? 이제 이 6가지의 경우 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A랑 B랑 C라는 아이한테 저 6가지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세 가지. 줄줄줄.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사탕을 받는 개수가. 근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됐어.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한 개의 사탕을 받는 한 개 이상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 남김없이 나누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 개 받은 애는 몰빵이네요. 좀. 한 개 받은 애는 몰빵. 그쵸? 그러면 한 개 받은 애가 2명이면 둘한테 나누어 주는데 몇 개 이상씩? 한 개 이상씩. 아.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누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주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맞죠? 네. 자, 5개가 있어. 2명한테 나눠주는데 몇 개 이상씩? 한 개 한 개 이상씩. 그럼 일단 몇 개씩 줘야 돼? 한 한 개씩 줘야 되겠죠? 그럼 몇 개 남았어? 세 개. 3개를 둘한테 나눠주면 되겠죠? H 3. 자, 그래서 2, H, 3이 들어가요. 맞죠? 네. 자, 40.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이제 4시 2 얼마? 1. 1 1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어차피 몰빵이죠. 그러면 그냥 음. 그건 안 거의 되겠죠. 그렇죠. 1H5 의미 없는 숫자. 그래서 5C5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네, 이거는 의미 없는 개수가 돼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계산식은 얼마가 돼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생기고 3가지. 자, 이런 건 몇 가지? 그냥 3가지. 아, 같은 종류니까 참. 그렇죠. 이렇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겠죠. 됐죠? 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문제를 쪼개. 그래서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겁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만족시키는 의미한 정수의 해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갑자기 W에 제곱이 붙어있네요. 이거 맞아요. 그냥 잽부터 처리하고. 맞아요. 그렇죠. 분류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저런 돌발 변수가 나오면 그냥 분류하시면 돼요. 자, W 기준으로. 얘가 0일 때, 1일 때, 2는 되는구나. 3은 안 되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쵸? 3은 안 되죠. 왜 3이 들어가면 3, 3은 9가 돼버리니까. 8을 초과하니까 안 되겠죠. 저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아니 저 지수를 못 봤어요. 자, 그러면 W가 0이야. 그럼 몇 개한테? 3개 중에서 몇 개? 8개 고르면 돼. W가 1이야. 그럼 3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7개. W가 2야. 3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4개.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정방정식 문제에서 개수나 지수에 아무 작업도 안 한 문제들은 착한 문제지만 개수나 지수나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왔어. 뭐 심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 녀석 이렇게 뭔가 변수가 들어가 있는 녀석도 있죠. 저것들은 분류 작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나눠놓고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학교 시험 문제는 A, B, C, D가 전부 다 똑같은 깔끔한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요. 가장 노멀한 게 자연수. 그 다음에 먹개 이상. 그 다음은 개수가 2, 3, 4. 그 다음은 저렇게 제곱수.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A, B, C, D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이너스. 와. 재밌겠죠? 의미 아닌 정수예요. 진짜 없겠죠? 의미 아닌 정수. 질문이 하나도 없겠죠? 끔찍하죠? 다 분류해야 기본 문제예요. 개수 작업하고 부호 작업하고 거듭 제곱도 제곱도 아니고 세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되겠다. 이건 뭐 하면 돼요? 저세 가지. 분류하시면 돼요. 와. 근데 분류하는 그 기준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18번 문제거든요. 18번 정도면 뒤에서 몇 번째죠? 18번은 끝 문제, 객관식 만점 풀지 말라는 문제죠. 자, 다시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인정.
요것도 아까 보여드렸죠. 순서상은 제가 W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어디까지? 2까지 가능하겠죠? 요거 한번 가봅시다. 자, XYZW가 XYZU가 갑자기 6이래요. 의미 아닌 정수랍니다. 근데 X하고 U는 같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추가 조건이죠. 다 구한 다음에 쟤 같다고 6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같은 녀석들을 빼? 네. 괜찮네. 같은 녀석들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 그게 낫잖아요.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결국 분류예요. 자, 뭐냐면 같으면 안 된대. 근데 같으면 안 되는 걸 찾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같은 걸 찾는 게 쉽지 같지 않은 걸 찾는 게 너무 어렵거든. 네. 그래서 차라리 같은 걸 찾아버려. X하고 U하고 0인 경우, X하고 U하고 1인 경우, X하고 U하고 2인 경우, X하고 U하고 3인 경우. 그렇죠?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둘 다 0이면 얘네 둘한테 6개를 주면 되잖아. 2H, 6. 얘가 둘 다 1이면 2H 얼마? 4. 둘 다 2면 2H 얼마? 2. 둘 다 3이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걸 구한 거잖아. 그럼 전체 얼마? 4H 6에서 이것들을 뭐 해주면 돼? 빼주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네.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 문제, 중복조합 문제에서는 분명히 추가 조건들이 저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추가 조건들이 붙으면 그 추가 조건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먼저 분류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차곡 풀어가시면 돼요. 할만해요. 어렵지 않아요. 귀찮을 뿐이지. 자, 또 가봅시다. 이번에는 X하고 Y하고 Z한테 대소관계를 줬네요. 자, 그런데 저렇게 줬어.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X한테 한 개 먼저 줘. 두 개 줘. 세 개 줘. 그럼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그쵸? 한 개, 두 개, 세 개 줬으니까 4개 남았죠.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한테 4개만 더 주면 되겠죠. 선생님,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얘랑은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뭔가 작업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프라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그냥 문제는 끝나는 거죠. 되셨죠? 마이너스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C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정수래요. 해의 기수를 구하래요. 자, 우리가 1이나 0은 괜찮거든? 1이나 0은 괜찮아요. 그쵸? 네. 뭐 근데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저거를 마이너스씩 다 일단 준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3H10으로 그냥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3, 그리고 H10, H, 10 10.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미쳤나봐.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마이너스로 되니까 상세대는 평행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좀 보세요. 이게 저 커지는 숫자가 단순하게 1, 2, 3, 4 뭐 이런 숫자들이면 괜찮은데 마이너스 저런 게 들어버리면 갑자기 혼란이 온 거다. 머리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경우에 풀이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바꿀 겁니다. 얘는 1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2번 풀으시는 거예요? 2번. 네.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자, C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심화의. C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네. 선생님, 잘 들어 보세요. 네. 선생님 저거 뭐 한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A가 0이 돼도 무조건 1을 더할 거기 때문에 A 프라임이 0이 되더라도 A는 무조건 1 이상의 숫자가 돼요. 맞죠? 0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면 2, 2가 들어가면 3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자,
B는 상관없고요. 자, C를 보자. 봐봐. C 프라임이 0이 들어가도 얘는 C는 결국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에 1이 들어가면 C는 뭐가 되고요? 0. 여기에 2가 들어가면 C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여기에 더 씌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래대로 따지면 아까 우리가 자연수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도 FM 풀이대로 다 따지면 예를 들어 A, B, C가 이게 자연수다. 10인데 자연수다.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 A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 1, 1이 넘어가잖아.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7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까 해석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그렇게 갔던 거고 이걸 이제 대수적으로 수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풀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이 풀이도 얘네들을 무엇으로 x 프라임 마이너스 1, y 프라임 마이너스 1, z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리고 이것들을 이항했으니까 얼마가? 1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 그렇죠? 이건 이제 아까 제가 하지 않았던 레벨 5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음수까지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대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 있나? 잠깐만요. 자, 이거 얘기만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370.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볼게요. 봐봐. 집중해서 보세요. 자,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A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1보다는 커질 거 아니야. 누구는? A는. 그쵸? 자, 그럼 B는 준서야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 B 프라임 0 아니지. 자, 생각해봐. 나는 이제부터 B를 구해야 되는데 B 프라임으로 바꿀 거야. 문제를 바꾸는 거야. 치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유는 뭐냐면 B 프라임이 A 프라임이 C 프라임과 D 프라임이 관련된 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 조건들 다 지워버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첫 번째에다가 A 프라임 플러스 2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A 프라임을 0을 선택해도 결국 A는 얼마야? 1 2를 선택하면 A는 2 그러면 A는 결과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되겠지. 네. 자, 나는 B 프라임을 0을 선택해도 B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더 필요해? 여기에 붙어야 되는 숫자는 뭐가 될까? 용준아. 네. 여기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플러스 2. 자, 지우야. C 프라임에는 어떤 숫자가 더 붙어 있어야 될까? 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넉넉우시면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자. 이게 학교 시험으로 보면은 10번도 안 돼요. 왜? 풀이가 되게 쉽기 때문에. 확통은 단순해요. 풀이 과정이 길면 뒤로 빠지고요. 풀이 과정이 짧으면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간에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4번, 5번 문제가 미친 문제가 나와요. 근데 풀이는 한 3줄이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푸는지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확통은 그래요. 확통의 배점 기준은 풀이가 길면 뒤로 빠지고요. 풀이가 짧으면 앞으로 가요. 난이도는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풀이는 진짜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한 자릿수로 들어가요.
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걸 풀으래. 이걸 풀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부터 갈게요. A라는 녀석을 A 플러스 1로 바꾸고요. A 프라임. B라는 녀석을 B 프라임 플러스 2로 바꾸고요. C라는 녀석을 C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바꾸고요. D라는 녀석을 D 프라임 마이너스 3으로 치환할 거야. 치환. 그러면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치환했으니까. 잘 봐봐. 선생님 그런데 저런 행동을 굳이 왜 하셨어요? 편하게 풀려. 선생님 저렇게 하면 뭐 편해져요? 네. 봐봐. 이렇게 하면 0 0 의미하는 정수가 이렇게 되죠?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되셨어요? 네. 왜 굳이 이항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A 플러스 1, B 플러스 2, C 마이너스 1, C, D 마이너스 3으로 갔느냐? 이걸 이렇게 치환하면 결국은 양변에서 제거가 되면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전부 다 0보다 어떤 형태,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A, B, C, D는 제약된 조건들이 깔려 있는데 이걸 치환해서 이렇게 정리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린 문제에서는 1, 2, 1, 3만 처리하셔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겁나 복잡했던 문제가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4H11로 바뀌어버리더라. 그렇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여기는 단순하게 숫자 바꾸기 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죠? 굉장히 생각할 문제야. 아까 제가 레벨 5를 안 넘어가고 바로 문제를 들어간 이유가 아까 제가 이걸 해버리면 더 어려워. 그나마 앞에 문제 좀 풀어보고 나서 살짝 워밍업 시킨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라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네. 문제 풀 때는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유는 무엇이다? 치환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너희가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계속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치환하자. 선생님 왜 A는 A 플러스 1로 B는 B 플러스 2고 C는 근데 느낌 보세요. A 플러스 1, B 플러스 2, C 마이너스 1, D 마이너스 1이야. 선생님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멋대로 하세요. 자, 시킨 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멋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노가다 뛰시면 돼요.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1시간이 아니고 한 30분 걸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치환을 한 거야. 치환이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야. 치환한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양변이 소거가 돼요. 숫자가. 네. 그쵸? 숫자가 다 소거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더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A, B, C, D를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 숫자들은 연산해서 넘기면 이렇게 바꿔질 거고 그러면 그 녀석은 결과적으로 4개 중에서 11번 뽑는 의미 아닌 정수 형태로 조건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냥 단순 연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마이너스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 마이너스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까 너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그냥 2개 주고 3개 주고 시작하자. 여러분 이해하기 겁나 쉬운. 1개씩 주고 시작하자. 이해하기 겁나 쉬운. 그 방법으로 갈 수 있었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 음수는 그 해석이 안 되죠. 1개 뺏고 시작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갑자기 확 뛰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잠깐만요. 별로 안 남았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방정식이 있어요. x, y, z, w가 있는데 x, y는 홀수고 z, w는 짝수래요. EM 마이너스 뭔가 2n 마이너스 1과 이해는 2n으로 바꾸면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멋있네. 야, 너희 그렇게 멋있어도 되냐?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두 개씩 주네. 딱 넘기면 딱 n으로 다 자, 나눠버리고. 이게 여러분 보고 직접 풀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기 때문에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나중에 너희 잘해야지. 자, 보자. 넘기잖아. 우리는 홀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2k-1로 표현해요. 그 짝수는 일반적으로 2k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k는 자연수가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중에서 x, y는 홀수이고 ZW는 짝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 x는 홀수니까 2x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놓고 y는 y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2y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놓고 근데 z는 짝수니까 2z 그 다음에 w도 짝수니까 2w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쵸?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식을 치환할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수였으면 안 되는. 1 빼기 그것도 1도 거시기겠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쵸? 네. 맞죠? 그런데 뭐 양변을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돼? 나누면 되니까. 네. 아 그래서 살찌지.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씩 주고 시작하겠지. 원래는 뭐야? 빼길 아니야. 더하길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슝 넘어가면서 얘를 4를 제거한 형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들은 두 번의 치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물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면서 최종 답은 4, H, 7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깝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이해 안 돼요. 아깝게 이해가 돼도 이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계산식적인 부분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붙었어요. 얘네들은 홀수고 얘네들은 짝수라고 한답니다. 선생님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분류하나요? 그러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복잡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일반적으로 홀수는 이렇게 짝수는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x랑 y는 홀수니까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얘 x 프라임에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3 나오고 3 들어가면 5 나올 테니까 표현이 되겠구나. 짝수는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z 프라임 자리에 1 들어가면 2 나오고 2 들어가면 4 나올 테니까 짝수 표현이 되겠구나. 치환 작업을 지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돼 있었던 녀석들을 다 이걸로 물갈이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요걸로 바꿔준 상태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었지만 2항을 시켜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2는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자연수 조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한테 먼저 하나씩 배치를 하는. 그래서 갑자기 2'으로 바꾼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두 번의 치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은 10, 얼마?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에다가 9에다가 8에다가 3에다가 2에다가 1에다가 슝슝슝슝 하면 3, 4, 12, 120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재밌다. 자, 중복조합이 어려운데 경우에서 좋아하는 애들한테 재밌는 건데 거의 90%의 학생들은 싫어하죠. 두 집합이 있어요.
x1, x2는 저 원소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르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죠? 1대1 함수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4p 선언 되잖아. 자, 1번 문제는 1대1 함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4c 선한 다음에 3팩. 네, 저 4팩 3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4팩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원칙적으로 4팩 3이 맞는 표현이니까. 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자동 배열. 원소가 크면 배치가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자리가 정해진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하면 되냐면 두 번째 선택지는 저는 4C 3을 할 거예요. 선생님 무슨 행동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4하고 6하고 7을 선택하면 무조건 이렇게 세팅되면 돼요. 네. 왜? 작은 애가 작은 거, 큰 애가 큰 거 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위치가 정해지면 무조건 조합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세 번째. 등호가 붙었어요. 중복 조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써보면 이 문제야. 어디서 봤는데? 그쵸? F1, F2, F3이 지금 저 조건을 충족시킨대요. 선생님 도대체 이건 어떻게 풀까요? 케이스 불려야 되나? 아니야, 어떻게 풀죠? 이거 어떻게 풀죠? 나눠야 되죠.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요. 등호는 공공의 적입니다. 등호가 없는 문제는 아까 요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줄 거 4개 중에서 3개만 고르면 알아서 배치가 될 거였어요. 네.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등호의 개수만큼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뭐냐? 있을 때 없을 때. 4개 푸셔야 돼요. 쟤는 곱하기 2하면 물론 얘는 곱하기 하면 되죠. 이렇게. 자, 한번 가볼게요. 얘는 4C 3이에요. 전부 다 같아. 그러면 4C. 그렇죠.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4개 중에 한 개만 고르면 어차피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3개가 필요해. 왜 다 다르니까. 하지만 얘는 다 똑같으니까 한 개만 있으면 돼. 네. 근데 얘는 보자. 얘네들은 갖고 얘는 다르죠. 네. 몇 개가 필요해? 2개. 일단 2개 뽑아. 얘도 봐봐. 얘네들은 다르고 얘는 같죠. 그러니까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돼. 오.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해주시면 이 문제 답이 됩니다. 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워밍업도 한번 해볼까? 그러네. 2개 뽑으면 되네. x가 이렇게 떠봅시다. 6개. 6개.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풀죠? 케이스 분류. 어떻게? 등호가 2개일 때, 1개일 때. 이렇게 나뉘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얘는 4개가 필요해. 몇 개 중에? 6C4. 얘는 얘랑 얘는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얘는 둘은 같고 이렇게 다르니까 3개가 필요해. 얘도 셋은 다르고 둘은 같으니까 3개가 필요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대소관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등호가 없는 게 좋은 거야. 착한 녀석이야. 등호가 있으면 나쁜 애야. 그치? 등호가 있으면 저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애야. 그치?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해하시기에는 이게 좀 편하실 거예요. 수월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아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요게 이제 딱 요 케이스인 거죠. 난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소의 개수가 딱 들어맞네요. 뭐야? 이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오늘의
마지막 X. 문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x에서 집합 저기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거 피나리 문제가 빡세다. 가볼게요. 가보자. F가 F4를 더하면 6이래요. 1호 2, 4, 3, 4. 분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무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 조건이 붙네요. 그러면 봐봐. 얘네가 1, 5 가능하고요. 2, 4 가능하고요. 얘가 근데 1대1이라는 말이 요 등호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3, 3도 가능할 거. 근데 4, 2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요 조건이 안 되니까. 그쵸? 네.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1하고 4가 1하고 5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다 써야 되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5, 4, 3으로 놓고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보세요. 어려워요. 이게 수특 기준으로 레벨 3 문제예요. 자, 그럼 가봅니다. 자, 얘네가 1과 5를 선택했죠. 네. 그러면 이 두 녀석을 선택할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5까지. 그쵸? 1부터 5 중에서 2개. 두 개를 골라야 돼요. 그쵸? 1부터 5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돼요. 등호도 되잖아요. 등호도 되네요? 그러면 OH예요. 잠깐만요. 오. 중복도 되니까. 네. 맞잖아요. 1부터 5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여서 고르는 거야. 근데 1만 두 번 골라도 되고 2만 두 번, 3만 두 번, 4만 두 번, 5만 두 번도 되잖아요.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이 되겠죠. 몇 개 중에서 1, 2, 3, 4, 5,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두 개를 골라. 5의 지호가. 그럼 자 얘네들 볼까요? 얘네들은 몇 개 중에서 2, 3, 4,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두 개를 골라. 얘는 몇 개 중에서 그냥 한 개. 한 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 의미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물은 OH는 6C2. 이 녀석의 결과물은 4C2. 얘는 한 가지. 얘는 얼마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고요? 얘는 한 가지. 아.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그러면 아까 우리 나왔던 문제 중에 그것도 중적으로 풀 수 있겠다. 그렇죠. 3번 문제. 아까 우리가 풀었던 케이스를 나눴던 3번 문제. 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면은 3번 문제. 얘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세 개? 중복을 허용하여서 3개를 골라 끝나지. 아.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어딨어? 요 녀석 선생님 그럼 저 머리 좀 굴려봤어요. 어떻게 굴려봤어요? 저 그냥 이렇게 할래요. 6개 중에서 4개를 고를 거거든요. 이거는 뭘 전제로 한 거예요? 이걸 전제로 푼 거죠. 그럼 갖다를 빼면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빼면 돼? 갖다를. F1, F2, 그때 F3, F4. 딱 요 케이스를 구해서 빼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요것만 보자. 요것만. 이건 몇 개 고르면 돼요? 몇 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6개? 6개? 6개 아닌데. 여섯 개? 6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3개? 3개? 왜 3개? F1. 얘네들 무조건 같으니까. 어떠하니까? 같으니까. 1개, 2개, 3개를 고르면 돼. 중복을 허용하여서. 이런 풀이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 아까 제가 풀어드렸던 거 등호 크고 등호 크고 이건 해석이 편하거든요. 해석이. 여러분이 이해하니까.
근데 이 개념은 이해하기가 조금 빡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는 아니라는 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분류에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중에는 이게 이런 생각하는 거지. 봐봐. 등호만 있어. 부등호만. 그럼 얘는 조합이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 전부 다 등호가 함께 있어. 그럼 얘는 중복조합이야.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어려워요. 아마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미쳤네. 너무 신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시간은 문제 폭탄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질문 폭탄이. 다음 시간에는 거의 질문으로 수업이 구성이 될 거예요. 오늘은 왜냐면 이 중복조합이 제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시간 충분히 땡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개념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게 도중에 끊기면 이도저도 아니라서. 근데 봐봐, 우리 아까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 빡빡하게 돌아갔어요. 지금 45분이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단원인 것도 맞아요. 15만. 응? 자, 15만.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나가겠죠. 아니라니까. 못 나오니까. 2,760이었나? 오늘이 며칠이죠? 나 다음 6일이나. 야, 내내 쪽으로. 일단은 8개를 뽑아. 맞지? 87이니까. 그 중에 20, 27. 가운데부터. 일단 이거 그럼 일단 80, 56이지. 그럼 그때부터. 그 다음에 유형은 근데 물론 이거 월 수는 있잖아. 헬리 잘해. 이거 질문 바뀌는 다시. 원래 원래이지. 싸우지마. 그러니까 방금 여기가 안쪽을 하나 선택하려고 바깥쪽을 선택하는 거 좋아. 아, 그렇. 그렇지. 왜냐면 하나 선택하면 원순위 뜨기. 그러면은 두 가지 하면은 더 커지는데 숫자가. 자, 아니 그게 여기도 안에도 원순위고 바깥도 원순위. 그러니까 하나를 만약에 여기를 칠해. 1344. 1344. 이거. 아니 그 글자는 똑같다. 1344. 너 1344. 그러니까 아니면 되는. 맞아. 네, 2만 곱했으니까 맞았어. 1344 적었는데. 원순위 하나 하면은 맞네. 깨지니까. 너가 맞아. 그리고 좀 애매했던 거는 19번 야매로 풀었다. 풀었다. 19번? 좀 야매로 풀. 이거 안 돼? 이쪽도 원칙이 없거든. 9번? 24, 30. 맞지?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3번을 왜 넣어? 3번이 위는 거. 일단 할게. 내 직업을 알려고 물어봤지. 12번? 19번? 저희 숙제 뭐예요? 9번. 자, 저렇게가 숙제예요. 야, 저거 좀 찍어라. 바이블에서 기본 다지기까지랑 유형에서는 1번, 2번, 5번, 6번, 7번, 9번 이렇게 뭐야? 6개입니다. 유형 6개예요. 유형 6개니까 할만해요. 문제 개수는 다 해서 한 24개?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중복적이 어려워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푸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개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 숙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밥인가요? 일단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돌려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